이게 무슨 의미지 도대체? 큰일이네. 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요즘 스타벅스가 이제 뭐 다른 걸로, 네, 그만. 어우, 덥다. 오늘 너무 더운데요? 여기 저희 오늘 SIGS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 왔고요. 공용부 저희가 마취회 사춘기가 연출한 것도 있고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 많은 부분 참여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고요. (20일) 만에 250만 명 정도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개장하는 날만 30만 명이 넘게 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최근에 BTS가 컴백할 때 광화문에서 경찰 추산으로 한 4만 명 정도 왔다고 하거든요. 거의 10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여기에 오고 있다고 하니까 얼만큼 대단한 인기인지 한번 와보시면 직접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꼭 와서 들리는 곳들이 몇 곳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핫한 정원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포켓몬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 포켓몬만 보러 오겠습니까? 사실 뭐 포켓몬이 메인이긴 하지만 저희 무대를 보러 오지 않을까요? 여기가 이제 저희 마취회 사춘기에서 이번에 만든 국제정원 박람회 메인 무대입니다. 사실 국제정원 박람회 포스터를 보시면은 되게 알록달록하고 원색적인 꽃들이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포스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메인 무대를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탑뷰도 보시면 이 탑뷰에서 봤을 때도 무대 위에가 이 주변 어디서 무엇을 보더라도 이 무대가 가장 잘 보이고 눈에 띌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꽃들이 계속 움직여요. 네, 폈다 졌다를 움직이고 있고, 네, 키네틱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IP들이 정원이랑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큼 호응하는지를 궁금해서 직접 눈으로 보려고 왔고요. 실제로 뭐 경찰들이 이런 뭐 몇천 명씩 투입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반응이 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K-pop 정원. 저 K-pop 정원 있다고 해서 신나서 왔거든요. 왜 K-팝일까? 저 왜 이름을 헷갈리셨나? 아니, 사인은 잘못 갖다 놓으셨나? 그렇구나. 근데 조금 더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게 무슨 의미지 도대체? 큰일이네. 진짜 IP 정원 한번 다시 한번 보러 가시죠. 뭔가 롯데월드는 놀이기구를 타는 거 가든 뭘 하든 가족들이랑 내가 놀러 가는 곳이야. 그러면 이 IP를 활용해서 좀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뭐 어쨌든 이 브랜드 컬러에 맞춰서 레드를 잘 쓰고 했던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잉, 팔 떨어졌다. 팔 떨어졌. 이병헌 알죠, 이병헌. 이렇게 캐릭터들을 이렇게 픽셀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오브제를 설치했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약간 픽셀 정원으로 만들던지, 이런 게 저는 사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캐릭터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외국인들은.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 수컷 암컷의 너구리야. 그냥 수컷 암컷의 너구리지 이게 뭔지 모를 거란 말이죠. IP들에 대한 설명이 정원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첫 번째여가지고. 이거 첫 번째야? 두 번째도 한번 보시죠.
제가 카카오 왕팬으로서 이 라이언이 사실은 원래 살던 그 섬이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언에 대한 스토리가 명확해요. 쟤는 섬에서 본인이 갈기가 없는 사자로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났고 길에 있던 춘식이를 고구마 박스 안에서 발견해서 가족이 된. 이걸 담아야지 정원에. 근데 이건 포켓몬 정원이 아니라 피카츄 정원 아니야? 저렇게 너무 주변에 조화를 저렇게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것도 좀 되게 의아했었어.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일반인들이 엄청 많은데 네. 일반인들은 어떤 게 일반인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정원을 보러 온 게 아니라 포켓몬을 보러 온 거죠. 정원이라는 공간에서 포켓몬을 볼 수 있다는 거에 열광하는 거지, 이 정원과 포켓몬이 어우러진 걸 보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미우르에 있는 포켓파크에 가보면 26,000평으로 이 포켓파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은 실제로 포켓몬의 장면들이 되게 잘 구현이 돼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경험들이 꼭 자기가 진짜 포켓몬의 유저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사실 그런 경험은 아니야. 그냥 이런 PVC 오브제 옆에서 사진을 찍고, 다만 이게 내가 단순히 어떠한 실내라든지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야외에서 다양한 포켓몬의 피규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지, 내가 포켓몬과 정원이 만들어진 어우러진 모습을 이 작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조화로 만들어 놓은 연출을 보려고 사실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우려되는 게, 실제 이런 포켓파크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숲 정원과 IP가 만들어진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계속 찾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포켓몬 파크야? 라고 하면 그 이상의 IP가 결합된 파크들을 안 가게 될 거라는 게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잘한 거거든요. 전 너무 좋은 마케팅적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경이라든지 공간을 구축하는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너무 디테일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취지의 좋은 공간이지만 디테일이 아쉽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렇게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오시면 볼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아무래도 IP 위주의 정원들을 좀 둘러본 것 같고, IP가 굳이 정원을 고른 이유는 저희가 스튜디오 가서 얘기하시죠. 우선 제가 국제정원 박람회 운영위원을 하면서 알고 있던 부분도 있고 모르고 있던 부분들도 있어서 저도 새롭게 본 부분들도 있고 재밌게 우선 투어를 했습니다. 이런 정원 문화를 만든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녹지를 서울에서 만들 수 없다면 이 녹지를 즐기는 법을 새롭게 알려주자라는 이런 전략과 정책은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오셨던 분들 중에는 호불호라는 개념 없이 다들 즐거워하시는 표정,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서울 도심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소중하고 되게 훌륭한 정책과 전략 안에서 보여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이 안에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브랜딩 요소들이라든지, 뭐 작게는 정말 그런 맵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뭔가 아무래도 저희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110개의 정원을 하나의 스토리로 묶기는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주요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IP, 기업 정원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각각 부여하고 그게 하나의 옴니버스 형태로 큰 스토리 세계관 안에서 펼쳐졌다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 다음 정원으로 가는 게 하나의 그런 미션처럼 느껴지고 전체의 체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나의 큰 테마파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제가 생각하는 K정원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IP 강국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P를 정원과 묶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건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고 앞으로 그게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원이 IP를 고른 게 아니에요. 정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IP를 골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IP가 본인들의 확장을 위해서 정원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피파 그리고 실제로 하는 월드컵이 있을 거고 게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이키의 경쟁사는 아디다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나이키의 경쟁사는 저는 피파 온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진짜로 공을 차게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내 신발을 사게 하고 축구공을 사게 하고 옷을 사게 입힐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런 거를 다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플레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경쟁 구도가 저는 진짜 경쟁 구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파 온라인이냐 피파 월드컵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공을 차냐, 사실 이런 경쟁 구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IP들은 게임 밖으로 더 세상을 넓히고 싶어 할 거고, 예를 들면 포켓몬이 있고 뭐 카카오가 있고,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이 네모난한 이 모바일 안에서 두 손가락으로 저희가 계속 이것들을 조정해 놨다면, 앞으로 그들은 본인들의 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두 발로 그들을 만나게로 가게 한다면 더 많은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IP들에 만약에 관심이 크다면 굿즈를 사거나 소위 말하는 현질을 해가지고 더 많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서 같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IP들은 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원해요. 정원이란 곳은 경험을 일으키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체류 시간과의 또 관계가 있는데, 게임을 하는 체류 시간과 사실 내가 경험을 하는 체류 시간은 완전 다른 얘기겠죠. 하지만 자연이라는 곳은 공간 안에서도 가장 긴 체류 시간을 갖고 가는 하나의 좋은 컨텐츠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 긴 체류 시간 동안 고객들과 호흡하고 싶기 때문에 이 IP들은 계속적으로 자연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라는 곳은 실제로 사람들을 계속 걷게 해요. 가만히 멈추게 있게 하지 않거든요. 그게 또 다른 이제 성수동이라든지 도심 속의 팝업이랑 다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어떠한 브랜드들은 예전에는 매출이 얼마다, 상품 몇만 개를 팔았다, 이런 걸로 브랜드를 홍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들의 팬덤, 우리들의 커뮤니티, 우리들을 어떻게 불리는지, 우리들의 브랜딩,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얼만큼 기억되고 얼만큼 감각적으로 이들과 소통하냐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하고 나서 그 주중 생활인구가 성수동 상권에서 25%가 급증했어요. 네. 주말이 15%인데 주중이 앞지르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박람회가 체류고 성수 상권으로 직접 유입이 되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금 포켓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우선은 저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국제정원 박람회 서울숲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성수동에 오는 인구들에 대해서 좀 편승을 해야겠다라는 전략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판을 딱 열어보니까 성수동에 왔던 사람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왔던 사람이 성수동을 들리더라고요. 자연이 방문하는 미디어 콘텐츠랑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의 이런 삶의 주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 관련된 콘텐츠가 뭐 정원도 있지만 아쿠아리움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디어 아트만 보러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삶의 주기에 매번 찾아가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긴 쉽진 않죠. 근데 제가 오늘 겪었던 이런 콘텐츠 파크는 그런 것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왔을 때의 변화들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두세 번에 대한 반복 방문은 쉽진 않겠다. 하지만 IP로 끌 수 있는 파워는 충분히 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방문을 하려면 이후에 뭔가 지속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다시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에서의 이런 경험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모든 기억은 이 경험이 되게 입체적일수록 기억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사실 자연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연과 연관되어 있는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동선을 설계해가지고 이 구매와 체험을 연결해주는 이러한 것들도 요새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컨텐츠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동선을 설계했고, 이 동선을 설계한 이유가 뭔지, 자연과 어떻게 밀접하게 만나게 해줘서 이들에게 몰입되고 뚜렷한 기억을 남기게 해주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메인 무대 공간은 저희 마초회 사춘기가 공공부부터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를 했던 공간이고요. 뭐 국제정원 박람회 그런 메인 무대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매번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저희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채널 안에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더욱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와 인스타 다 팔로우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